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독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서하는 자 똑자입니다. 네, 저희 새로운 책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부의 추월차선. 네, 이 책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읽고 있는 책이라 특별하게 뭐 소개할 것까진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이 책을 쓴 MJ 드마코 이 작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하면요. 이 저자는 리무진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모스.com의 설립자입니다. 30대의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사업가이고 발명가입니다. 빨리 부자 되는 부의 추월차선 공식을 발견하고 단시간 내에 수백억 대 자산가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법을 이 책, 부의 추월차선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을 제가 갖고 왔는데 굉장히 훈남이시더라고요.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이 책을 썼을 때는 정말 젊은 부자셨고요. 이제 프롤로그에 보면은 프롤로그가 부자가 되는 길에는 지름길이 있다. 인데요. 프롤로그가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음, 부자가 되는 길에는 지름길이 있대요. 그리고 그 해답은 당신이 무엇을 해왔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천천히 부자 되기에 익숙한데요. 음, 이런 거는 늙어서 부자가 되는 거고, 휠체어 탈 때쯤 부자가 되는 거라 그 방법은 좋지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자가 아니라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래요. 낡은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향을 잡도록 자기가 도와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부의 비밀을 풀고 평범하게 돈을 버는 삶에서 탈출하면서 재정적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이렇게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마음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누리면서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꿈들을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당신의 꿈은 죽어가고 있지 않은가? 당신의 꿈이 점점 불가능해 보이기 시작했다면 서행 차선에 들어섰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에서 이제 서행 차선에 들어선 사람을, 서행 차선에 있는 사람을 많이 비판적으로 보는데요. 서행 차선에 있지 말고 추월 차선을 타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분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비밀을 알아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수학적인 공식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추월 차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니까 꼭 진짜 부자가 될 것 같고 추월 차선을 탈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프롤로그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 부자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50년 맙소사라는 제목인데요. 다시 한번 여기에서 천천히 부자 되기는 가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천히 부자 되기가 왜 가망이 없냐? 음, 나이가 들어서 부자가 되면 뭐 하냐? 이런 얘기더라고요. 젊어서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생기가 넘칠 때, 머리숱이 무성할 때, 부자가 돼서 너의 자유를, 너의 꿈을 실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들이는 것이래요. 천천히 조금 조금씩 시간의 복리를 이용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들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자의 경험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자가 10대 시절에는 저와 마찬가지로 젊은 부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대요. 당시에 그 젊은 부자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신체적으로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어서 배우나 가수 혹은 연예인, 운동선수들이 거의 대부분 젊은 부자였기 때문인데요. 자신은 그런 신체적인 재능을 타고난 게 없어서 젊은 부자가 되기엔 글렀다라고 생각하고 욕심을 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바꾼 순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MJ 드마코는 어렸을 때 친구도 없고 뚱뚱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또래 여자아이들이나 스포츠에는 관심도 없었고요. 자신이 유일하게 즐기는 것은 도넛을 먹고 TV를 보면서 소파에서 뒹굴거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밖에 유일하게 나갈 때는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는 것이었는데요.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아이스크림 가게에 도착을 했는데 자신의 드림카인 람보르기니 카운타크가 바로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을 먹겠다는 생각도 잊어버리고 신을 목격한 듯이 그 차를 넋놓고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 남자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나와서 차를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젊은 사람이 차의 주인일 리는 없어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25살쯤 되어 보이는 그 젊은 남자가 그 차의 주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어떻게 저 사람은 부자가 되었지? 저 남자한테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좋겠다. 해서 용기를 내서 직업이 뭔지 물어봤대요. 그 젊은 남자가 발명가란다 라고 대답을 했고 그 짧은 90초의 시간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은 순간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람보르기니를 본 이후 자신은 타고난 재능은 없지만 젊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대요. 부의 공식을 찾으려고 했고요. 나름대로 대학교 생활 동안 젊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연구했기 때문에 졸업을 한 후에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시작했고 안타깝게도 그 사업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손을 댈 때마다 실패했고 함께 빚도 들어가게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패를 하니까 이제는 먹고 사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 음식점 종업원, 막노동, 피자 배달, 꽃 배달, 내차 관리, 리무진 운전기사, 신문 배달, 지하철 샌드위치 가게 판매원 등 모든 알바를 다 했는데요. 정말 안 해본 알바가 없을 정도로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보다 끔찍했던 건 바로 시간이었대요. 이런 일들은 대부분 새벽 3시나 4시에 출근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6세 때 우울증이 찾아왔고요. 시카고 날씨 때문에 더더욱 우울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분명히 부의 추월 차선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하루라도 더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즉시 그 변화를 행동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바로 사는 장소를 바꾸는 것이었는데요. 날씨가 따뜻하고 햇빛이 거의 1년 내내 비치는 바로 피닉스로 이사를 간 것인데요. 그곳에서부터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작가는 이제 웹사이트 구축하는 일을 했는데요. 아까 그 리무진 예약 서비스 웹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크게 성공을 했고요. 자신이 일을 하지 않아도 1시간만 일해도 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 번은 나흘간 알아두었지만 그래도 돈이 들어왔대요. 그때 자신이 이룬 게 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바로 부의 추월 차선인데요. 돈나무를 발견한 거죠. 물론 이 과정까지는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이 돈이 열리는 나무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장이 되게 재밌게 서술이 돼 있어서 읽어보면 더 재밌을 것 같고요. 그 2장이 이제 제대로 공부하고 역경을 이겨내고 목적지에 도달한다인데요. 앞에서 이제 돈나무를 갖기까지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쳤어요.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해서 그렇지 이 작가가 정말 어렵게 성공을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모두 신중하게 설계한 과정을 거쳐서 돈을 벌었대요. 이게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슐랭 스타의 주방장한테 한번 물어보래요.
완벽한 요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러면 그 주방장은 이렇게 말할 거라고 합니다. 좋은 재료들과 잘 짠 레시피가 없다면 좋은 요리는 나올 수 없을 거다. 이 재료 조금, 저 재료 조금, 정확한 시간, 정확한 단계에 필요한 조리 방법을 거쳐야만 비로소 맛있는 요리가 완성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가정이 없다면 부자도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요리는 곧 과정이고 음식은 곧 사건인 것처럼 이런 역경을 통해서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는 공식을 이제 자기가 말을 해주는데요. 요리를 하는 것처럼 이 재료 저 재료 조금씩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네 가지 요소가 바로 지도, 차량, 길, 속도입니다. 지도는 내가 부에, 돈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 가치관을 말을 하고요. 여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지도가 있더라고요. 인도, 서행차선, 추월차선. 그리고 두 번째 차량은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길인데요. 이게 재정적인 진로이고 직업, 사업, 발명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속도인데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바로 속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을 향한 재무지도 세 가지인데요. 아까 이제 지도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인도로 가는 지도, 서행 차선으로 가는 지도, 추월 차선으로 가는 지도.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이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대요. 인도로 가는 지도는 가난이고요. 서행 차선으로 가는 지도는 평범한 삶이고요. 추월 차선으로 가는 지도는 부라고 합니다. 결국엔 이 지도는 이 부에 대한 가치관, 신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요. 어, 저는 이거 보면서 아, 내가 부의 추월 차선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내 지도에, 나의 가치관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읽다 보면은 바뀌길 바라고 있어요. 네, 저는 3장 가난을 만드는 지도 인도, 4장 평범한 삶을 만드는 지도 서행차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읽고 좀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좀 깨닫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이거를 깨고 추월 차선을 갈 수 있을까? 약간 걱정도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인도와 서행 차선 여행자의 사고방식 부분을 몇 가지 인식을 가지고 저자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부채에 대한 인식은 인도에 있는 사람은 신용거래는 좋은 거야.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당장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행 차선에 있는 사람들은 빚은 악마야. 평생 초과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쫓아버려야 하는 존재지. 라고 이렇게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사고는 인도와 서행 차선 모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도에 있는 사람은 며칠 안에 갑자기 죽을지도 모르는데 돈은 모아서 뭐 하겠어?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행 차선은 나는 기꺼이 내 시간을 돈과 바꿀 거야. 더 많이 일할수록 더 빨리 빚도 갚고 65세에 은퇴할 돈을 모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인도에 있는 사람은 졸업과 동시에 공부하는 담 쌓았어. 만세. 이렇게 좋아하고 서행 차선은 교육은 중요하고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에 대한 인식은 인도에 있는 사람은 자랑할 게 있으면 자랑해야지. 못하러 만인을 대비한담. 나는 돈을 벌면 다 써버리지만 내야 할 돈을 제때 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서행 차선에 있는 사람은 돈은 귀하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계획적으로 쓰고 아껴야 해. 65세에 큰 돈을 쥐고 은퇴하려면 힘들게 번 돈을 함부로 써버리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수입원에 있어서는 인도에 있는 사람은 돈만 많이 주면 어디든 괜찮고 내 목적은 돈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 서행 차선에 있는 사람은 내 직업이 수입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를 늘리는 전략은 인도에 있는 사람은 순이익이 뭐지? 나는 도박도 하고 복권도 사고 보험회사에 걸어둔 소송도 있는데 그런 것도 쳐주나? 라고 생각하며 서행 차선에 있는 사람은 복리의 힘은 위대해. 오늘 투자한 $10가
50년 후에 30만 달러가 될 거거든. 뮤추얼 펀드나 집값 상승, 퇴직연금도 빠뜨릴 순 없지. 라고 부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에 대한 인식은 인도에 있는 사람은 실컷 누리다 죽는 사람이 승자라고 생각하고 서행 차선에 있는 사람은 일과 저축, 투자 40년 동안 반복해서 65세 정도가 되면 편안하게 은퇴할 수 있어. 아니면 운이 좋아 매년 12% 수익을 본다면 55세쯤 은퇴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부의 방정식이 좀 중요한데요. 인도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부는 수입 더하기 빚으로 내가 빚을 내서 뭔가 살 수 있다면 지금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서행 차선에 있는 사람은 직업과 투자를 통해서 부를 일구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지는 인도에 있는 사람은 나는 오늘에 충실하고 내일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데 반해 서행 차선에 있는 사람은 인생의 황혼기에 즐기는 은퇴 후의 안락한 삶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것들을 조금 포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책임감과 통제력은 인도에 있는 사람은 나한테는 온갖 나쁜 일이 다 생겨.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안 풀려. 나는 피해자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서행 차선에 있는 사람은 내게는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지. 그러려면 회사, 재무설계사, 정부, 경제우황에 의존해야 한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요. 인도에 있는 사람은 오늘을 살고 내일은 개나 줘버려. 인생은 한 달 후를 내다보기에도 짧아. 영원하지 않아. 젊음은 한때야. 게다가 난 언젠가 크게 한탕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서행 차선에 있는 사람은 작은 것에 만족하고 불가능한 꿈은 버리고 저축하며 검소하게 살고 불필요한 위험은 피하면 부자가 되어 은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인도에 있는 가난한 삶의 방식은 아니고 서행 차선에 있는 평범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 이제 곧 뭐 은퇴도 하고 안정적으로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은퇴 후에 좀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부자가 되는 길은 아니었고 수입이 원천이 이제 직업이고 투자이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해야 되고 내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를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뒤에 이제 각 장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의 가난을 만드는 지도 인도입니다. 인도를 걷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냥 가난하니까 수입이 적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업가나 유명한 배우 중에도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오늘의 사치를 위해 내일의 안정을 포기하는 사람은 인도를 걷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계획도 저축도 하지 않고 돈 관리 능력이 미숙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불안, 소득과 빚의 합계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자처럼 보이는 것과 진짜 부자인 것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각 장마다 저자가 이제 좋은 문구를 하나씩 써놓는데 여기 나왔던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불안 인생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는 그냥 사치스럽고 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진짜 불안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자는 부의 3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가족, 패밀리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신체, 피트니스의 건강, 그리고 자유, 프리덤, 선택 이렇게 세 가지 3F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는 뭔가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고 가족적인 친밀한 관계, 신체와 건강, 자유를 통한 선택이 자유로운 것이 바탕이 될 때 얻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곤란한 상황에서 당신을 구해줄 수는 있다라고 한 클레어 부드루스의 말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뭐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에 좀 더 얽매이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진짜 적은 자유를 잃은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빚과 라이프 스타일의 노예가 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에 매이고 관계가 소홀해진다. 그러면 점점 행복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리고 평범하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직장인의 삶이라고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의 노예가 되어서 일을 하고 월급의 10%를 저축하는 걸 50년간 반복을 하면 이제 은퇴를 해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네, 여기서 원하는 물건을 현금으로 살 수 있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와 관계없이 지출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소비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실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부자를 보면 아, 저 사람은 운으로 부자가 된 것 같아라고 하고 결과만 보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떤 과정과 노력을 거쳤는지는 보통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리고 가난한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인생 한 방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과정이 아니라 사건, 그 부자가 되었다는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인도로 안내하는 그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여기 가난을 만드는 지도 인도장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위대함의 대가는 책임감이다라는 윈스턴 처칠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보통 히치하이커들은 재무 계획을 남에게 맡겨버림으로써 스스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아, 뭐 재무 계획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 딴 사람은 이렇게 투자를 한대. 하고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투자를 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이제 아, 나는 피해자야.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남 탓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행동하고 그 행동에 따르는 결과에 책임지고 의무를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4장 평범한 삶을 만드는 지도 서행차선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약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서행차선 인생 계획은 성공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며 기본 투자 시간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 60%이다. 저희 마이너스 60%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5일의 평일을 일을 하고 2일의 주말을 사용하는데요. 보통 직장인들은 5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틀 주말 동안 이제 편안하게 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5일을 투자해서 이틀을 누리는 건데요. 이거 자체가 시간 개념으로서는 마이너스 60%인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는 당신의 인생이 황혼기에 접어들어서가 아니라 생기 있고 누릴 수 있을 때 누리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살면서 이렇게 젊었을 때 부를 누리는 게 물론 좋은 일이지만 저한테 이제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뒤에 나오는 추월차선 부분을 좀 읽고 실행할 수 있는 걸 실행을 해서 가능한 한 조금 빨리 은퇴를 해서 누릴 수 있을 때 좀 누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또 좀 충격적인 문구가 있었는데요. 당신은 자유를 사기 위해 자유를 팔고 있다.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부를 얻기 위해 영향력과 통제력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나의 시간을 회사한테 주고 거기에 맞는 이제 월급을 받아서 사용을 하죠. 회사에 있는 시간 자체가 통제력이 박탈당한 시간이고 아마 회사에 있는 뭐 상사나 다른 사람이 내 소득에 대한 권한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불합리한 일이라고 해도 이제 제대로 말하기 어렵고 이제 소득에 대한 횡포를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 당신이 부익일이라고 믿었던 것들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서양 차선에 있는 사람들의 부의 공식은 주 수입원인 직업과 시장에 대한 투자를 통해 부를 증식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 수입원인 직업에서는 소득의 내재의 가치를 측정하는 단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의 시간은, 모든 사람의 시간은 하루에 24시간이고 평생 50년 일할 수 있다고 하면 시간 자체에 한계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직업별로 뭐 평생 벌 수 있는 소득가 10%를 모았다고 했을 때 100만 달러를 얻을 수 있는 표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직업을 가진 분들도 100년 이상을 투자를, 소득을 이제 저축을 하고 해야 누릴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투자 수익률과 시간은 통제 불가능한 변수라고 합니다. 총 투자 금액은 소득의 출처가 직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벌어서 저축해서 모을 수 있는 그 종잣돈은 좀 한계가 있고요. 이렇게 시장에 대한 투자로 부를 확 늘리기 위해서는 총 투자 금액 자체가 커야 하는데 보통 서행 차선을 걷는
뭐 일반인의 경우에는 이게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인생의 원동력이 되어야지 돈과 맞바꿔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저는 서행 차선을 벗어나는 비밀의 출구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MJ 드마코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을 후회하느니 실패를 후회하는 삶을 살겠다. 이분이 젊었을 때도 뭐 많은 알바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사업을 계속 시도하면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뭔가 실패하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서행 차선에서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가속 페달을 밟는다는 것인데 문제는 서행 차선 자체의 길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해도 이제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물질적 풍요를 누르고 있는 부자 이미지는 서행 차선에 있는 부자가 아니고 추월 차선 부자의 라이프 스타일로부터 나온 것이다. 우리가 보통 부자라고 생각하는 이미지는 서행 차선 부자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웃집 백만장자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지출을 줄이고 투자를 늘리는 데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서행 차선의 중산층 부자이고 나이가 좀 들어서 이룰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부의 추월 차선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행 차선을 벗어나는 비밀의 출구로는 명성을 얻거나 뭐 연예인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거나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어서 연봉을 많이 받는 예를 들고 있고요. 회사의 경영진이 되어서 스톡 옵션을 받거나 하는 예시가 나오는데 경영진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 뭐 2, 30년 이상 회사에 충실하게 일을 해야 하고 나의 시간과 자유를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소득이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해서 사행차선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부터 볼 추월 차선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좀 기대가 되었고요. 추월 차선 부자가 되는 법을 알아봐서 제 행동과 네, 뭐 가치관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